네, 안녕하세요. 매일의 힘으로 경제 공부가 습관이 되고 주식 투자에 대한 단서가 쌓이는 것입니다. 세연, 서영. 네, 오늘도 메르님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파월액에서 드디어 QT 중단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점점점 네, 일시적으로 시장이 환호하면서 상승하다가 어떤 발언에 의해서 다시 하락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고 그 속에서 또 우리들의 경제 인사이트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번부터 47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읽는 거고요. 과연 지급 준비금이 뭐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공부해보고 오늘 현상까지 다뤄보겠습니다. RRP, 역레포, 리버스 레포라고 하죠. 연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연준의 돈을 빌리는 게 기본인데 이것을 레포라고 하고요. 그런데 연준이 돈을 빌리니 역으로 역레포라는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연준이 돈이 없어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RRP로 연준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면서 시장에 돈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역레포 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연준이 열심히 흡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떤 큰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야 500만 원만 빌려줘 하고 500만 원을 가져가면 여러분은 500만 원밖에 안 남겠죠. 네, 시장의 돈이 줄어드는 형태인 거죠. 자, 반대로 역레포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일부를 연준이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려줬던 돈 다시 갚는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7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거겠죠. 연준은 QT, 이거 양적 긴축을 하면서 양적 긴축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유동성은 시장의 유동, 즉 돈이 돈다는 거고 시장에 돈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반대가 QT, 양적 긴축이고 QT를 하지만 역레포 잔고가 그 이상으로 줄어들면 겉으로는 유동성을 줄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유동성을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역레포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매일 공지하고 있는 링크가 있죠. 2025년 10월 14일 역레포 잔고는 35억 달러였습니다. 네, 2025년 10월 14일 35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 초 2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역레포 잔고가 그러니까 2023년 초에 계속 돈을 걷어갔던 역레포 잔고가 35억 달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2조 3천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줄어드는 역레포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기업과 증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역레포 잔고가 줄어들면서 미국 S&P 500이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즉 2023년도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계속 뭔가 빌려줬던 돈을 걷어들이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효과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역레포 잔고가 줄어들게 되었던 거고. 자, 역레포 잔고 그래프랑 S&P 500이랑 맞춰보면 그래프가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2조 3천억 달러에 달했던 역레포 잔고가 10월 14일 기준 35억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얼마 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더 이상 줄일 만한 역레포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미장을 밀어올리던 유동성의 한 축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말이죠. 역레포가 소진되었다고 시장의 충격이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던 역레포가 앵꾸가 나면서 유동성 공급 주체 중 하나는 힘을 잃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 중 누군가는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사람이 있을 때 오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수 있는 배경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단기채를 사주고 코인을 매수하고 증시로도 들어왔던 유동성 중 역레포 자금이 앵꼬난 상황입니다. 역레포를 채우는 방법은 역레포 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빨아들이면 됩니다.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역레포 금리를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번에 할 이야기는 지급준비금입니다. 고객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일부를 연준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예치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연준의 단기 자금을 맡기고 이자도 받아가는 무위험 자산이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도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가면 확인할 수 있고
2025년을 보면 지급 준비금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연준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실시하자. 이건 QE라고 하죠. 돈을 푼다는 거고. 막대한 유동성이 은행 시스템에 공급이 됩니다. 2021년 말 지급 준비금은 4.2조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 시기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며 유동성 파티를 경험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미국이라는 정부 기관이 시장에 돈을 풀면 주식이 올라가고 돈을 풀지 않고 걷어들이면 주식이 정지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흐르는 파도에,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을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양적 긴축을 시작하죠. 4.2조 달러까지 늘어갔던 지급 준비금은 3조 달러 아래까지 빠르게 감소합니다. QT를 하고 지급 준비금이 3조 달러 밑으로 빠르게 줄어들던 2023년 3월 미국 은행이 파산을 한 SVB 은행 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이 당시 고금리였고 지급 준비금을 빠르게 흡수했었죠. 네, 금리를 올리고 돈을 빼앗아 가요. 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일환이었죠. 돈도 공급이 안 되고 시장의 유동성도 공급이 안 되고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무지한 투자를 한 은행들이나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파산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고금리인데 시장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DSR이다, LTV다 라는 규제로 대출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잘 안 풀려요. 은행에 갔더니 올해 예금 대출 기금이 다 소진됐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거 제한했어요. 뭐 이러면은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유동성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위험하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연준은 너무 빠른 양적 긴축의 위험을 파악했고 유동성 공급을 재개합니다. 2년 반 동안 RRP는 거의 다 까먹었고 지급 준비금까지 2023년 수준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네, 정리하자면 2021년에 아주 많은 돈이 풀렸었고요. 그 돈이 2023년에 줄어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에 다시 유동성 공급을 재개했고 그게 다시 2025년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텀이 2년 텀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인 TGA도 민간 유동성 흡수에 합류를 합니다. 네, 2025년 7월 3천억 달러였던 TGA를 2달 만에 목표 수준인 8천억 달러까지 채웠던 것입니다. 미국 유동성 3대장이 비슷하게 움직이자 주식과 채권, 환율 모두 유동성 바닥을 의식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미국 유동성 3대장 지급 준비율, 역레포 잔고, 그리고 TGA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비슷하게 움직이자 주식, 채권, 환율 모두 유동성 바닥을 의식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뭐 이런 거겠죠.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연준이 QT를 중단하고 필요하면 QE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적 완화. 돈을 찍어대는 겁니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옛날에 유행했었죠.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QT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 QT를 종료하기에는 대의 명분이 약한 상황이죠. 무엇인가에 시장에 충격이 와야 그것을 이유로 QT를 종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RRP 잔고는 앵코가 낮고 TGA를 채우는 과정에서 지급 준비금도 위험한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하고 민간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입니다. 민간 유동성 축소는 위험 자산의 변동성을 키우고 달러 강세, 신용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유동성 파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새벽 오늘자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15일로 돌아왔습니다. 파월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컨퍼런스 공개연설에서 지급 준비금과 양적 긴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풍부한 수준의 준비금이라는 목표로 하는 충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상태다.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준비금이 도달했을 때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혀왔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파월의 이번 답변은 분명히 말한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쉽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식 은유법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숫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풍부한 수준의 준비금과 충분 수준의 준비금 조건이라는 문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연준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준 이사의 발언 근거를 보면 2조 7천억 달러의 풍부가 충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파월의 발언을 숫자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풍부한 수준의 준비금이라 목표금으로 충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상태다. 충분 수준의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준비금이 도달했을 때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혀왔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한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 준비금은 2조 9,984억 달러이다. 2조 7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라 풍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충분 준비금 조건이라고 설정한 2조 7천억 달러보다 다소 높은 수준 2조 8천억에서 9천억 달러에 도달했을 때 QT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준비금이 2조 8천에서 9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 같다. 연준은 시장에 불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어를 의도적으로 은유적으로 쓴 것이다. 여기에 풍부 수준이 진짜 풍부가 아니고 충분 수준이 진짜 충분 수준이 아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지급 준비금이 2조 8천억에서 9천억 달러 수준에서 SVB 사태 등 유동성 충격이 온 경험이 있어서 내부적인 기준점 하나를 설정한 것이다. 파월의 QT 중단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던 증시가 갑자기 하락으로 팍 하고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것을 비판하며 중국산 식용유 등 기타 품목의 수입 중단 조치를 언급하고 나선 것입니다. 파월이 드디어 QT 중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급 준비금이 3조 달러 밑으로 빠지자 언급을 시작한 것입니다. 파월의 QT 중단이 환호하면서 상승하던 미장은 트럼프의 보복 조치 언급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이라 너무 이른 미장 상승은 바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면 숏을 쳤나? 오늘 글은 저도 한 80%밖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앞부분 좀 이해가다가 뒷부분이 좀 헷갈렸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신 좀 밝을 때 읽어보면 또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요거 점심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요거 제가 녹화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보통 저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혼자서 막 웃고 즐거워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경제 인사이트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 자산도 늘어나고 그 늘어난 자산에 마음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